안녕하세요. 책임근제를 강의하는 강효선입니다. 2023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께 책임근제 과목에 대한 과목 설명과 합격을 위한 연간 커리큘럼을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저는요, 2005년도에 3종 자동차 대인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해서 약 15년 정도 독립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고 대학교와 학원에서 강의를 겸하고 있습니다. 저의 다양한 이력들이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먼저 책임근제 과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보험이라는 걸 좀 알아볼 건데요. 이 보험은 다양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위험관리 수단 중에 대표적인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배상 책임을 공부하는 만큼 이 배상과 비배상 리스크로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배상은 내가 사망하거나 조기의 사망, 또는 내가 너무 오래 살 것 같거나, 혹은 내가 암에 걸리거나 내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칠 것 같은 이러한 리스크들을 평소에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런 불안감을 위해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에다가 뭐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 사망보험, 암보험 등을 통해서 나의 리스크를 전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배상책임이에요. 우리 배상책임이라는 용어는 일단 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잘못한 위법한 행위로 남을 다치게 했을 때 그 손해를 물어주는 걸 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를 우리와 같은 개인 그리고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주로 또 구분을 좀 해보게 되면, 먼저 개인은 일상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배상 책임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데,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내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목줄이 풀려서 다른 사람을 또 물게 해서 다치게 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들을 가지고 있고요. 영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의사, 그리고 뭐 건설업자도 있고요. 또는 음식점 주인 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손님들이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서 치아가 파절이 될 수도 있고, 또 음식점의 화장실에 갔다가 문짝이 떨어져서 이 고객들이 다치게 될 수도 있겠죠. 영업주 입장에서는 전부 다 본인의 과실로 그 손해를 물어줘야 될 바로 배상 책임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배상 책임 리스크를 담보하기 위한 각종의 보험 상품들이 이미 즐비하게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신체 손해사정사이니까 제3자의 대물 손해 말고 제3자가 다치게 되는 이런 대인 배상 손해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피보험자가 또 다양한 만큼 각종 약관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 게 책임근제보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이 책임보험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인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런 자동차 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본인이 다칠 수도 있죠. 이런 상해보험의 성격이 있는 담보들을 함께 공부를 하는 게 또 자동차 보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보험은 내가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배상의 성격이 들어간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3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에 한해 이렇게 대인 배상 원이라든지, 또 우리 책임근제에서는 뭐 화재, 뭐 가스 폭발 배상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라고 또 법에 규정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신체 손상에서는 바로 이렇게 인적 리스크를 담보하는 3보험을 공부하시게 되고요. 또 자동차, 마지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책임보험의 영역은 바로 우리 책임근제 과목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그림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비배상 책임보험의 대표적인 것은 공부하시는 거의 3보험 과목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즉 암이라든지 어떤 상해사고라든지 질병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다 어디 나와 있냐면 약관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3보험의 책 내용 안에는 각종 이 보험 약관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어찌 보면 암기에 해당하는 과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에 반해 우리 책임근제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3자라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죠. 그에 따라서 이 가해자인 이 사람이 이제 보험 계약으로 들어오면 피보험자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는데, 이 가해자가 제3자를 위법한 행위로 다치게 했을 때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요. 또
책임을 지게 되면 금전으로 그 손해를 물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가해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피보험자는 이런 경제적 손실을 대비해서 평소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걸 가입해 두게 되면 나중에 보험금으로 다시 보상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손실은 커버가 되겠죠? 바로 이게 손해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책임근제보험은 손해보험의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보험회사는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함으로써 이 피보험자의 손실을 회복시켜 주게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뭐 무조건 다 보상을 또 해주는 건 아니겠죠. 따라서 이 계약 조건에서 정한 대표적인 뭐 보상 한도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의 한도가 5천만 원이면 보험금은 5천만 원을 지급을 하는 것처럼 이런 계약 조건들을 살펴보셔야 되겠죠. 따라서 삼보험보다는 우리 이런 배상 책임이 들어가는 이 과목들은 법에 대한 내용을 하나를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것이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먼저 하시고 또 약관 부분에서는 암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책임근제 안에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바로 피해자가 제3자이냐 피보험자 입장에서 이 피해자를 모르면 제3자인 거고요. 또 피해자가 바로 근로자이냐에 따라서 책임보험과 근제보험,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의 줄임말 근제보험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똑같이 책임보험의 체계하에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책임보험의 특징,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근제보험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비슷하게 흘러가는 만큼 먼저 책임보험을 먼저 살펴보고 근제보험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근제 파트는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아까 그림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먼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라는 사람에게 책임근제는 가해자가 피보험자였죠. 피보험자라는 사람에게 법률상 책임이 성립해야 되는데 이때 이 법률은 무슨 법을 얘기를 하고 또 그 법에 어떠한 법적 규정이 있길래 제3자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사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그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민법에 관한 규정들을 좀 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법률상 책임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하진 않겠죠. 약관에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함께 규정을 하는데 피보험자가 다양했던 만큼이나 이렇게 각종 다양한 약관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약관에 그 각각의 약관에 보상 손해와 면책상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또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약관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보험금을 무조건 주냐? 아니었죠. 피보험자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는 게 손해보험인 거니까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피보험자의 손해액은 결국 제3자의 손해액과도 같게 되겠죠. 자, 제3자의 인적 손해를 뭐 위자료를 어떻게 줄 것이고 일 못한 손해라든지 절단이 됐는데 향후 일 못한 손해를 어떻게 지급을 하실 건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손해액 산정에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소송 갔을 때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법원에서 판사들이 산정하는 기준으로 그 손해액을 산정을 하신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럼 피보험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약에 근거한 한도, 테두리 내에서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고려할 것이 뭐 대체적으로 보상 한도라든지 또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뭐 자기부담금 또 피보험자가 사고와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 손해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약관에 규정을 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다시 또 이 계약 조건과 약관 내용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크게는 법과 약관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책임근제 보험이에요. 자, 우리가 근제보험도 이후에 살펴볼 건데요. 자, 근제보험 같은 경우 근제보험은 이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이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 때 이 사업주에게 민사상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제3자 배상 책임과 똑같겠죠?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도 그러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뭐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이 보험을 미리 가입을 해두고 있으면 그 보험에서 보험금으로 받는 거니까 경제적 손실을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이
근제보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것이 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이 근로기준법, 또 근기법의 특별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 선원에게 적용되는 선원법 등 이 재해보상 관련 법령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또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다 다치게 되면 이 법에 근거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제보험에서는 이런 재해보상도 배우고 또 이런 재해보상과 이 재해보상을 받은 이후에 초과되는 손해액을 사업주에게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를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법과 약관에 대한 이 이해와 암기를 골고루 요하는 과목이 바로 책임근제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위해서 준비한 2023년 커리큘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2월에는요. 기본이론반이 8주간의 이 과정으로 개강이 되고요. 필수적으로 수강을 하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책임근제보험의 기본이 되는 만큼 체계 정립에 주력을 할 생각이고요. 또 이를 위해서 제가 따로 작성한 서브노트를 제공을 해드릴 건데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뒤에 가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1, 2월 달에는요. 우리 사례 문제가 사실상 배점이 조금 많이 부여가 되는데 이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이고요. 이 사례 문제만 푸는 것보다는 마찬가지로 사례 문제에 대한 기본기를 좀 정립을 시켜드릴 건데 이 보험금 지급의 1년에 이 단계별로 하나씩 분석을 해서 최종적인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 그것이 되면 우리 그동안에 쌓였던 기출문제를 함께 응용을 해서 풀어보는 그런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출문제 풀이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떤 자격시험이든 간에 기존에 나왔던 이 기출문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기출을 잘 분석을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반은요. 기초가 조금 부족했던 유예생, 그래서 내가 시험을 봤지만 이 책임근제 점수가 비교적 낮게 득점을 하신 분들은 다 기초가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반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동차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론반을 듣고 그 이후에 1차를 준비를 보통 하시기 때문에 5월달 문제풀이 반에 와서 이 다 잊어버리고 오셔서 기존의 유예생이라든지 뭐 기존에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이 속도가 좀 더디게 따라잡기 때문에 반드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3월 달에는요, 우리 약수를 좀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또 단순 약술만 작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기본 이론을 다 필요한 내용들을 요약을 하고 또 기출에서 어떤 식으로 약술 문제가 등장을 했는지를 좀 보고 또 예상되는 약술 문제를 풀어볼 건데 단순하게 쓰는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같은 내용을 쓰고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기본이론과 함께 사실상 또 가장 필수로 수강을 하셔야 되는 건 한 5월 달에 개강되는 실전 문제풀이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전 문제풀이 반에서는요. 유형을 전부 다 분석을 해놓은 교환을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형을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이 관련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반복을 해서 풀어서 학습을 마스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책임보험과 근제보험을 같은 방법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8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드리는 이 교환 안에는 이 약술이 총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시험 유형에 맞게끔 약술도 번호를 매기고 중요도를 매겨서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또 그 뒷부분에는 이 유형별로 사례 문제를 풀기 위한 단계별 접근 방법,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또 그게 되면 사례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 수 있게 많은 사례 문제가 또 준비를 되어 있는 그런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전 모의고사의 수준으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이 실전 모의고사에 앞서서 다양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엔 이 7월 달에 개강하는 실전 모의고사 반이 있는데 직접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하실 수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전 시험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시험지에다가 직접 답안지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내가 책으로 이해를 하고 또 내가 말로써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동일한 조건을 하에서 이렇게 작성을 할 때에는 내가 알던 것도 긴장을 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또는 시간 배분 같은 것들을 잘못 활용을 해서 문제를 또 다 못 풀게 되는 이런 우를 또 많이 범하시거든요. 따라서 실전 감각을 익히시는데 좋은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채점을 해서 등수를 다 가려 드릴 거기 때문에 상대적인 위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답안 작성을 같은 방법으로 알려드려도 이렇게 쓰시는 것들이 다 또 틀리고, 또 답안을 읽어보면 이해를 어떻게 하셨는지, 잘못 이해를 하셨는지, 이해가 부족한 건지, 또 잘 이해를 해서 효율적으로 답안을 쓰고 있는 건지, 또는 이해는 잘 하셨는데 답안을 효율적으로 작성을 하지 못하는 답안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1:1 맞춤 첨삭을 해드릴 거고요. 이 첨삭 부분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제가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다 첨삭을 해드릴 그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 요약 자료를 또 제공을 해드리고, 또 그에 맞게끔 또 영상을 찍어서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기본 이론반하고 우리 문제풀이반에서 쓰이는 교환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본 이론반에서 쓰이는 서브노트예요.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수년 전부터 나눠드렸고요. 실제로 이 서브노트를 시험장까지 가져가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 여기 책 안에는 스텝 1과 스텝 2로 구성이 되어 있고, 스텝 1은 이 기본 이론을 해당 파트별로 쭉 표로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줄글로 되어 있는 책보다는 그걸로 이해를 하시고 한 번 더 점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효율적으로 또 학습을 하시라고 제가 중요한 부분에 다 블랭크를 쳐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의를 다 하고 그 다음 주에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하면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이 작성을 함으로써 한 번 더 복습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객관식 문제를 제가 쭉 만들어놨어요. 주로 개념 이해를 위한 객관식 문제고, 요건 따로 제가 풀이를 해드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또 한번 복습을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공부를 하시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업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은 다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다음에 5월, 6월 문제풀이반인데요. 제가 사실 작년까지도 이 문제풀이반의 교환을 수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전에 교재도 사실 충분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지만 조금 더 수험생들이 편하게 보시고 조금 더 이해를 확실하게 하시고 또 불필요한 내용을 제거를 하고 해서 많은 이 수정 작업들을 거쳐서 결국 이제 작년에 2022년도에 그나마 조금 마음에 들게끔 완성이 되었는데,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올해도 다시 또 수정할 예정이에요. 자, 여기는 한 권으로 합격하는 약술 총정리 그리고 유형별 집중 문제풀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안에 이렇게 약술 문제들의 번호를 다 붙여서 실제로 약술 문제 출제되는 형식으로 다 약술을 좀 10점짜리 분량으로 다 정리를 해놨고요. 또 옆에는 이 별표도를 붙여서 좀 중요도를 좀 가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중간중간에 다 이론 정리 요약하는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또 후반부에는 이렇게 문제풀이만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사례 문제를 쭉 넣어놨어요. 자, 사례 문제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전 모의고사급의 다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오른쪽 페이지에 대부분 답을 쓰시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줄글을 그어서 다 타이핑을 해놨고요. 또 우리가 이 정해준 수업 시간 내에 이걸 작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일일이 다 작성을 하라고 하면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적당히 필요한 내용은 제가 다 타이핑을 해드렸고, 이 문제에서 주요한 핵심 부분에만 제가 다 블랭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또 작성을 하시니까 눈으로 그리고 귀로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실전 답안지의 형태로 미리부터 작성을 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안에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 문제풀이반 교환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소화를 하셔도 책임근제 과목에서 꽈락을 받거나 절대로 불합격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고요. 또 합격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 문제풀이반 교환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까지 시험장에 갖고 가신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던 만큼 제가 자신 있게 만든 교환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44의 기출문제를 볼 건데 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사실 부끄러워서 제가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하라라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문제풀이반과 실전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이 문제들, 그러니까 연습했던 이런 문제들이 올해 시험에 또 대거 많이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다 등장을 했는데 중요한 건 같은 내용을 공부를 하셨던 분들, 어떤 분들은 어렵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다 배웠던 내용에서 다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자료를 많이 모으고 이러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본인이 완벽하게 정말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서 숙지를 하면 쉬운 거고 또한 이 시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이 시간 압박에 대한 이런 불안 요소들,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실제 시험에서 제 실력을 또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믿고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건 어느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던지 간에 다 결국에는 배웠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안정적인 이 득점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산재보험 관련 근로복지공단 관련 구상권에 대한 이 변경된 판례였는데요. 좀 큰 이슈였던 만큼 문제풀이반과 실전 모의고사반에서 충분히 변경된 판례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다 공부를 했었고요. 또 이 약술 같은 부분은 실제로 문제풀이반 교환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모의고사에서도 그대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도 이 산재보험에서 좀 많이 나왔는데 산재보험금 초과 손해액을 구하는 그런 보험금 산정 문제인데요. 이미 뭐 다 문제풀이반과 실전 모의고사반에서 같은 형태로 보험금 산정하는 거 다 이미 공부를 했었고요. 또 특히나 약술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기왕장애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인데 현재까지 미기출이었어요. 제가 문제풀이반 교환에서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 분석을 쫙 수행을 다 하고요. 이 손해액 산정 부분도 하나하나 기출 분석을 다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왕장애가 현재까지 미기출이었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고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기왕장애 산정하는 것과 이렇게 약수라는 부분들도 그대로 기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면부책을 가리고 또 이 의무배상 책임의 보험금을 산정한 이후에 다시 또 임의보험에서 보험금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산정하는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의무배책에서 장애 등급을 조정하는 이런 병급 미기출이었고 또 의무보험을 받은 이후에 임의보험에 청구를 하는 이 방법 또한 미기출 이었고요. 수없이 많이 강조를 했고 문제를 많이 풀었었는데 그대로 이 면부책과 함께 기출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해상사고를 주고 이 해상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고 약수를 하는 문제인데요. 거의 똑같은 형태로 실전 모의고사에서 드렸던 문제의 유형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또 특히나 약술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특약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라고 실전 모의고사에 문제를 냈었는데 그대로 똑같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약술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5번 문제에서도 이 보험금의 분담 조항이라고 해서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이 있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여러 개의 보험이 있을 때 지급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전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 그대로 또 출제가 약술로 되었고요. 물론 문제풀이반 교환에도 당연히 정리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이 최근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문제풀이반에서 별도의 유학정리 자료를 다 배포를 했었고 또 실전 모의고사반에서도 약술로 별도로 쓰는 문제를 다 출제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대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거의 뭐 한 문제 약술 빼놓고는 사실 다 공부를 했고 알려드린 부분에서 문제가 다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걸 소화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의 강의 목표 또한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해서 우리 책임근제 과목이 네 과목 중에 절대로 여러분들의 합격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런 과목이 되자라고 하는 게 저희 강의 모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3년도 여러분들 손해상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업 준비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